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서요. 17, 18번 있는 곳으로 가보시죠. 자, A사원은 그날의 날씨와 평균 기온을 고려해서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자신이 마실 음료를 고른다. 다음은 음료의 메뉴판과 이번 주의 일기예보 자료이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자, 메뉴판을 보시게 되면 일단 단위가 원이고요. 작은 컵, 큰 컵 해가지고 각 커피류든 차나 에이드류든 간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컵과 큰 컵의 가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4, 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4, 5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번 주 일기예보 나와 있고요. 날씨가 흐리냐, 맑으냐, 아니면 비가 왔느냐. 평균 기온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에서 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A사원은 맑거나 흐린 날에는 차 및 에이드류를 마시고 비가 오는 날에는 커피를 마신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메뉴판에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커피와 차 및 에이드이기 때문에 비가 왔느냐 비가 오지 않았느냐 이걸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온 것은 26, 27일이죠. 그 다음에 평균 기온이 26도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작은 컵, 그 다음에 26도 이상이다 큰 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날 중 평균 기온이 25도씨 미만인 날은 아메리카노 점점점. 그 다음에 차 및 에이드를 마시는 때는 27도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자몽 에이드, 27도씨 이상이다 라는 것은 자두 에이드를 마신다. 그리고 아니면은 밀크 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어차피 레모네이드는 안 들어가네요. 맞죠? 뭐 등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무슨 영향이 있죠? 온도, 기온. 됐죠? 자, 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는 두 가지로 갈려요. 비가 왔느냐, 비가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비가 왔다, 커피, 차, 에이드. 그 다음에 기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피의 종류, 그 다음에 차나 에이드의 종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하나 더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반드시 밀크티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또 이것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등장할 수는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쓸모가 없는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강하게 어필하는 단 뭐뭐는 뭐뭐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안 쓸 거면 안 준다는 얘기죠. 즉 밀크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지도 않는데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고 17번 볼게요. 오늘은 7월 26일입니다. A 사원이 마실 음료는 이렇습니다. 7월 26일. 두 가지를 봐야 되죠. 첫 번째, 7월 26일이면은 목요일이고요. 비가 왔고요. 그 다음에 27도입니다. 일단은 비가 왔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26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밀크티를 먹을 만도 한데 비가 왔어요. 그죠? 비가 오지 않는 한도 내에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커피를 먹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7도면 26도씨, 25도씨 이상, 27도씨 미만은 바닐라고, 27도씨 이상인 날은 카페 라떼입니다. 카페 라떼. 컵도 결정해야 되죠? 자, 컵은 26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큰 컵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 라떼. 큰 컵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A사원은 24일에 직장 동료인 B사원에게 음료를 사주고자 한다.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B사원에게는 자신이 전날 마신 음료와 같은 종류의 음료를 사준다. 자, 24일에 사줄 건데 언제 거 사주는 거예요? 기준이 23일 날 먹었던 거를 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일 날 A가 먹을 거 사면 되겠죠.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말은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4일에
그러니까 이틀 동안 먹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먹은 걸 사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23일이 어땠냐? 23일은 월요일이었고요. 맑음에 26도입니다. 그러면 일단 맑으니까 차나 에이드류를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기온이 26도이기 때문에 큰 컵입니다. 그죠? 큰 컵. 에이드나 차 중에서. 그 다음에 맑음이잖아요. 그죠?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온도가 26도이기 때문에 뭘 먹어야 돼요? 27도씨 미만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자몽 에이드를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일은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이 맑음이에요. 맑음. 됐죠? 화요일 날이 맑음. 맑음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차나 에이드류를 마십니다. 근데 화요일은 비만 오지 않으면 커피를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크티고요. 28도씨이기 때문에 큰 컵이죠. 그래서 밀크티 큰 컵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큰 컵 자몽 에이드가 4,700원, 밀크티 큰 컵이 4,800원, 더하니까 9,500원 나오네요. 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예요? 만약 이거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예를 들어서 자두 에이드라든지 이런 걸 고를 수도 있다. 자두 에이드를 고르게 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지긴 하는데 답은 선택지가 없었네요. 그렇게 되면 자, 답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 20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문제 해결, 뭐 뒤에서 보게 될 자원관리 능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세트형 문제의 경우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A대로 하기로 했다. 근데 뭐 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해서 A라는 것이 B로 바뀌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는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나름의 원칙인데 이게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A에서 그래도 A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가 A였다. 그럼 뭔가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A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변경이 돼도. 근데 변경은 항상 뭐 다른 걸로 바뀌어야 돼요. 어느 정도 거의 불분율에 해당하고 저도 한 번 정도 본 거 같아요. 한 번 정도. 그대로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다. 자, N은행에 그랬고 무르메다바쇼라고 했고요. 일단은 참가 인원이 중요하죠. 50명, 15명, 총 65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가 5월 30일이고 오전 2시간이에요. 그다음 필요한 장비가 컴퓨터, 빔, 마이크.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참가 인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날짜나 시간, 그죠? 이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도 필요하죠. 다과회가 있으므로 별도의 회의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회의실이 있어야 돼요. 추가적인 요소.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하다. 이 얘기는 후보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걸로 가라는 얘기죠. 보통은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결정하게 합니다. 하나를. 근데 한번 볼게요. 자, 19번 지역 농민을 위한 스마트 뱅킹 교육 계획에 맞는 장소는 이랬습니다. 일단 65명이니까 두 군데가 지워지네요. A하고 C가 지워져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빔, 마이크까지 모두 있는 것은 애초에 B밖에 없죠. D는 마이크랑 빔밖에 없어요. 컴퓨터가 없어요. 그죠? 안 됩니다. 물론 사용 가능 시간에도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19번은 어렵지 않게 B센터가 된다는 거는 금방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번 지역농민 참가자가 30명으로 변경된다. 30명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65명에서 30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65에서 45가 된다는 거예요? 45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45명입니다. 45명이면은 일단은 A, B, C, D 모두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사용 가능 시간에서 D센터를 지우면 됩니다. 그럼 A, B, C 중에 골라야 되고 보유 장비를 보자니까 컴퓨터, 빔, 마이크를 모두 가지고 있는 A, B가 남습니다. 그다음 모두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 B 중에 골라야 돼요. 마지막에 뭘 골라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저렴한 거 A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는 조건은 안 준다고요. 쓰는 조건을 준다. 그 답은 어렵지 않게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좀 넘어가세요. 뒤에 11, 12 한번 가볼게요. 11, 12번 스텝 3입니다. 자, 11, 12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문제들 글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글자가 많아서 이런 걸 좀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소제목을 좀 봐줘야 돼요. 소제목. 여기서 소제목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제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가입 대상이다. 개인 1인 1계좌. 그러니까 가입 대상이 누구냐?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적립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소제목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선택지에서 물어볼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 소제목들을 보고 따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들은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가입 대상, 가입 기간, 금액, 방법, 금리 나와 있고 우대금리 나와 있고 중도 해지 금리가 나와 있고 이자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유의사항은 항상 등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용까지는 안 보시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1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NH 4D 예금의 상품에 대한 잘못 이해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1번 A. 해당 상품은 비대면이냐? 비대면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라고 주어지네요. 그래서 1번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2번 B. 계약 시 저축기간과 금리를 미리 정하고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방식이므로 만기 전에는 자유롭게 찾을 수가 없어 출금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요거는 이 말 자체가 있는 그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치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치식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도 받고 하는 거겠죠. 물론 중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출금과 중도 해제 갖고 돈을 찾는 건 다른 얘기예요. 출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넣어놓은 돈을 일부 빼갖고 쓰고 다시 넣거나 뭐 일부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출금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출금할 수 없다 맞는 거죠. 거치식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출금은 해지랑은 다른 얘기라고요. 자, 다음 3번 C. 월 이자 지급 시기에 이자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경우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총 이자를 개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받으므로 같은 금액이면 만기 일시 지급식을 선택한 경우에 이자 금액과 차이가 없어 그랬는데 요건 한번 공식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공식을 보시면 만기 같은 경우는 이래요. 만기 같은 경우는 신규 약정 예치 요거를 365로 나누죠. 65. 그렇죠? 365. 자, 그다음에 월 이자 지급식은 일단 앞부분은 같아요. 어떻게 같냐? 신규 약정 예치. 같고 365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되죠? 여기에 개월수 이렇게 돼 있죠. 개월수. 이 값을 개월수로 나눠주네요. 이 값을 개월수로 나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좀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을 거 아니야. 120만 원. 근데 120만 원에 내가 이걸 6개월 나눠서 받겠다. 그럼 매달 얼마씩 받는 거예요? 2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근데 금액만 놓고 딱 보면 얘는 120만 원을 받는 거고 얘도 20만 원씩 6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20만 원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자 금액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또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받았는데 이걸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쌓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금액만 딱 놓고 본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6번 받았네? 그러면 120만 원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냥. 됐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만기 일시 지급 시가고 월 이자 지급 식은
같은 거예요. 금액 자체는. 총 금액은. 다만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율이 같아야 돼요. 약정 금리 요게 같아야 돼요. 이게 같아야만 둘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만기다 그러면 1.3%고 월 이자 지급 시기당 1.2%이기 때문에 그 둘이 달라서 다른 것이지 만약에 같았다면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월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자, 그다음에 4번 D.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가입 금액에 따라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겠다. 자, 요 말이 뭐냐면 유의사항에 보시게 되면 별도의 판매 한도 총 3천억 원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도 소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매가 종료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도 정해놓은 금액이 있다면 그 대출 금액을 모두 소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정해놨으니까. 이거는 뭐 은행 내부에서 정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정하라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5번. 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한 달 동안 다른 은행 계좌에서 농협은행의 계좌로 10회 이상 이체하였더라도 이체 실적은 월 1회만 인정되므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5개월 이상 이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대 조건에 금리 우대 조건이 있어요. 우대 조건을 보시게 되면 실적 5회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내가 10번 정도까지 이체를 했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만 인정된다고 써 있죠. 월 1회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감안해 보면은 한 달 동안 아무리 많이 이체했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써주기 때문에 실적이 5회 이상이 되려면 5개월은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12번 볼게요. 5개월 전 LC는 NH4D 예금에 6천만 원으로 월 이자 지급식으로 비대면 가입했대요. 월 이자 지급식이면은 금리가 얼마였죠? 1.2%입니다. 그 다음에 5개월 전에, 그 다음에 B씨는 8개월 전에 4천만 원을 만기 지급식으로 비대면 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뱅킹 서비스에 계좌 등록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타행 계좌로부터 당행 계좌로 이체 실적이 6회였다. 이러면 우대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LC와 BC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 예금을 중도 해지하려고 한다. 각각 받을 수 있는 총 이자의 차액은 얼마이냐? 한 달은 30일이다. 예치 일수 때문에 그래요. 예치 일수는 각각 5개월과 8개월이고 이자는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 즉 1,000원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자, 요거를 이체일수, 개월수죠. 개월수. 이렇게 있던 공식이에요. 근데 만기 같은 경우 여기가 얼마예요? 1.3. 여기는 1.2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것이 비대면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0.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체 실적 이런 것들은 0.3%포인트가 가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만기 일시 지급식 같은 경우는 1.9%, 1.8%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거는 모두 다 만기 해지 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기 해지 시에. 근데 둘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중도 해지잖아요. 그럼 중도 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이면은 중도 해지 기준금리의 40%, 9개월 미만이면 60%인데 하나는 5개월, 하나는 8개월이니까 하나는 40%, 하나는 60% 적용해야죠. 우대 금리에 상관없이.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기로 받은 사람이 지금 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60%. 0.78%. 그 다음에 1.2%였던 사람은 5개월 했어요. 0.4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둘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월 이자 지급식으로 받은 사람이 LC예요. LC. LC가 지금 얼마냐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율이 월 이자 지급식이니까 0.48이죠.
0.48이면 0.0 이거예요. 이게 0.48%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5개월 했습니다. 5개월. 한 달은 30일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개월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기간이 36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지급 받은 사람은 4천만 원 0.0078 8개월이죠. 요거를 365로 나눕니다. 됐죠? 언뜻 보면은 공식이 왜 똑같지? 둘은 하나 만기고 하나 월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왜냐면 약정 이율만 맞다면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다고요. 사실 적용을 해도. 공식 자체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빼는 게 답이에요. 다만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건 가능해요. 자, 보세요. 30 둘 다 있죠. 365 둘 다 있죠. 그 다음에 1000만 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곱해도 됩니다. 나중에 곱해도 돼요. 왜냐면 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365로 나누는 게 문제예요. 곱하긴 할 만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365를 한 번 나누자라는 취지라면은 묶어서 계산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87,000원 나오겠어요. 값의 차이가 아주 미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셔도 답은 얼추 나올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6번 한번 보죠. 이 16번 같은 경우는 매번 질문하는 내용이 이거 정말 일일이 다 해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일일이 다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정말 다 해야 돼? 손 놓고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일단 해보시라고. 해보고 찾아낸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상황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게 다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 정도지 이걸 아예 한 방에 풀 수 있거나 한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그림을 살짝 봐야 되는데 자, 우선은 유진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요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죠. 됐죠? 다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도 여기 있습니다. 바. 이렇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에서 바로 미술관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를 거쳐 사를 거쳐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좀 써볼게요. 각각의 길이입니다. 길이. 여기가 2, 6, 9, 3, 6, 5, 5. 그 다음에 여기가 3, 6, 7, 5, 13입니다. 자, 이거는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책에서는 기준을 뭐로 잡았냐면은 바로 갈 거냐 사로 갈 거냐로 잡았어요. 상관없는데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이거를 마를 지나갈 거냐 라를 지나갈 거냐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라 지나고 마 지나도 돼요. 그죠? 라 지나도 마 지나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개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거쳐가야 되는 애들이 어떻게든 간에. 자, 여기서 지울 게 있어요. 어떻게 지우냐? 첫 번째, 이 유진인에서 만약에 나를 가더라도 가를 거쳐가는 건 8이고 다이렉트로 가는 건 9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울 수는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마로 오는 유진인에서 마로 오는 가장 빠른 길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자, 2, 6, 5입니다. 2, 6, 5예요. 얼마예요? 2, 6, 5는 13이죠. 이게 일단은 이렇게 오면 13에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돌아오는 건 어때요? 안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로 또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 말고는 라를 통해 거쳐가야 되는데 라를 통해 거쳐가보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9, 여기가 3이에요. 그렇다면 마까지 가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뭐예요? 라를 거쳐 마로 가는 12가 되는 겁니다. 12. 됐죠? 자, 이렇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에서 바로 미술관 가는 게 있어요. 미술관. 미. 그럼 바로 가는 게 얼마예요? 10이죠, 10. 물론 이렇게 거쳐갈 수도 있지만 더 멀잖아요. 그 다음에 라로 갔다. 라로 갔다가 마로 가는 거 말고 그냥 라로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14가 있어요. 됐죠? 됐죠? 마 거쳐서 하는 거 말고. 자, 그렇다면 가장 빠른 게 나왔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가장 빠르죠. 됐죠? 해보면 22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한데 기준을 뭐 끄트머리에 잡을 수도 있는데 기준 끝이 아니라 전 중간 정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라와 마를 지나는 케이스 중에 가장 짧은 거 22 이렇게 잡았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좀 넘어가세요. 네, 20번 한번 보도록 하죠. 20번. 자, 20번을 보시게 되면 S사에서는 A에서 N 직원 중 면접위원을 선발하고자 한다. 면접위원의 구성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항상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요거는 나와 있는 조건들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 이거를 빼려고 이 조건을 넣었구나.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요.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면접관은 6명 나와야 됩니다. 6명. 6명 선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 이상의 직급으로 50%니까 이사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이사가 이사 이상의 최고 직급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3명 5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명 이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부등식 있잖아요. 부등식. 이상. 요거는 최소예요. 최소. 이상이라는 말은 최소입니다. 즉 이사는 최소 3명이다. 그리고 부등식은 항상 등호가 생명이에요. 등호가 핵심. 그럼 좀 넣어두세요. 머릿속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뭘 보는 거예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 3, 4, 5, 6 다 넣는 거예요? 아니면은 A가 2인 걸 보는 거예요? A가 2인 걸 보는 거예요. 물론 2가 아니라 3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등호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2. 됐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사가 3명 이상이다 그러면 이사가 3명인 경우도 봐야 돼요. 4명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3명인 것부터 보시라고요. 취지가 그러하니까. 자, 그래서 이사는 3명 이상이다 그러면 3명부터 확인하셔라. 자, 그 다음에 인사팀을 제외한 모든 부서는 2명 이상 선출할 수 없고 인사팀은 2명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인사팀은 둘이라는 얘기죠. 2명. 나머지 1명. 자, 그러면 인사는 무조건 2명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1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중에 2개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사부에서도 3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1명은 어떻게든지 지워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자, 그 다음에 3년 이상이네요. 이게 결정적이네요. 3년 이상. 자, 이러면 3년 이상인 사람들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상이 안 되는 사람들. A 지워야 되죠. 자, 그 다음에 6개월 E 지워야 됩니다. 다음 그 밑에 F 지워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H 지워야 됩니다. 그 밑에 I 지워야 돼요. 그 밑에 L 지워야 됩니다. 이 정도. 지금 몇 명을 지웠냐면 N이면은 14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4명 중에 6명 지었어요. 이제 몇 명 남은 거예요? 14명 중에 6명 지었으니까 8명이죠. 8명. 맞죠? 그러니까 이제 2명만 더 지우면 끝나요. 이해되시죠? 상황이. 자, 그 다음에 지우고 나서 봤더니 이사가 몇 명 나와요? C, G, N.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사 3명이 정해져요. C, G, N. 얘네가 이사예요, 이사. 말씀드렸죠? 오타가 좀 많네요. 이사. 자, 얘네들은 이사가 3명 이상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돼야 돼. 됐죠? 그러니까 3명 정해졌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어요? 5명 중에 3명만 더 고르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인사팀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겠죠? 인사팀은 2명이 돼야 되는데 남은 사람이 지금 인사팀에 가능한 사람이 D 가능해요. D. A는 안 되니까. 끝났어요. D도 바로 되네요. 그죠? D는 왜 된 거예요? 인사. 여기는 직급 때문에 된 거고 여기는 부서 때문에 된 거예요. 자, 이제 4명 중에 2명 남았습니다. 4명 중에 2명.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사, 개발팀 1명 있어요. 아, 개발이 있네요. 그죠? 그럼 M이 안 돼요.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3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남은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봤더니 B 있죠? B. 그 다음에 J 있고 K 있어요. 그럼 BJ, K인데 얘네는 부서가 겹치지도 않고, 그죠? 부서가 겹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3년 이상에도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 2명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L 사원은 면접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어요.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 안 되죠. N 이사는 반드시 면접위원이에요. N 맞는 내용이죠. 3번 B과장이 면접위원으로 선출됐대요. 그러면은 K대 선출돼요? 모르지. J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죠? 과장은 2명 이상 선출되었다. 과장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과장일 수 있는 사람이 이밖에 없어요. 현재 BJK를 볼게요. BJK. BJK를 보면 B가 과장, 그 다음에 J가 과장, 그 다음에 K가 대리예요. 그러면 얘가 대. 그럼 이 셋 중에 2명이기 때문에 과장은 무조건 1명 더 포함되죠. 그러니까 과장이 2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3명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모든 부서에서 면접위원이 선출될 수는 없다. 자, 모든 부서니까 안 된 부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 부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영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업이 J인데 영업이 만약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